자, 2020년 8월 18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으로도 선정을 했고요. 한국알콜, 웰크론, 그 다음에 S맥, 코리아서키트, 제넨바이오 총 5종목 분석. 종목 수가 많으니까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자, 한국알콜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는 뭐 코로나 이 손소독제 관련으로 해서 뭐 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마스크로 따지면 KM 제대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얘도 뭐 이 손소독제 관련해서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신고가 자리인 거고, 그죠? 신고가 자리인 거고, 이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의 자리가 거진 파동이 다 나온 자리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자, 한 파동 나오고 누르고, 한 파동 나오고 누르고, 한 파동 나오고, 그쵸? 그러면 이게 이 L파의 끝이냐, 아니면 이게 하나의 엘리어트 파동의 1파냐에 대한 기준인 거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꼬라 박아서 죽는다라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나의 1파가 될 수도 있어요. 1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주봉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기준인 거고, 위에서 몸통 그어주는 자리, 몸통 그어주는 자리들은 꾸준하게 추세 끌고 가다가 추세 넘어서면 밀린다라는 뭐 기준으로 얘는 지금 접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에탄올이 대장이에요? 저는 요런 종목을 안 해서 얘가 대장이 아닌데요? 얘가 대장이 아니에요. 얘는 뭐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대장을 한 거예요.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올라와서 하락을 시켜놓고 바닥까지 눌러놓고 다시 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에서 빠진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반등이 강하게 나온 거고, 실제적으로 대장은 한국알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알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여기까지 차트 그려놓은 거 보니까 여기까지는 거래하고 이 뒤로는 제가 거래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네요. 이 종목에 대해서 안 한 것 같고, 자, 뭐 어찌됐든, 자, 지금의 자리를 보면 요렇게 추세를 엮어가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요런 식으로 추세를 엮어가는 자리고, 기존에 하락을 해주고 다시 눌러주고, 여기서 어느 정도 매집이 나온 거죠. 매집이 나오고 나서 이 매집봉에 대해서는 추세를 꺾어 내려가지 않는다. 즉 여기가 어느 정도 단기 지지 라인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단기 지지 라인에서 한 차례 올려다가 눌러준 자리가 여기에요. 16,200원. 16,200원이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또 올려놓고 눌렀다가 저항받았던 자리거든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저항받았던 자리예요. 그럼 얘는 단기적으로 여기 16,200원은 이탈하면 뭐한다? 재미가 없다라는 기준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더 빠진다 하더라도 요런 자리까지는 밀려도 얘가 죽는 차트는 아니에요. 15,000원. 15,000원까지 밀려도 죽는 차트는 아니다. 대신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기준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16,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서 금요일날 강하게 14% 때려 눌러놓고, 이게 뭐 실적 때문에 빠진 건지 모르겠네요. 실적 때문에 빠졌는지 아니면 그냥 뭐 월요일장 휴장이라서 빠진 건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흐름 빠진 거 보면은 진단키트 빠질 때 같이 빠진 것 같으니까 뭐 실적으로 빠진 것 같아요. 실적으로 빠졌다고 치고
이제 오늘 다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된다라는 개념으로 마스크 써라 그러면 이제 뭐 손도 씻어라 자주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나올 거니까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올려다 놨어요. 올려다 놨는데 자, 이 음봉 떨어진 자리가 항상 저항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닥이 여기 있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17,800원 정도예요. 그 17,800원을 살짝 뭐 했다? 갱신하고 종가상 몸통을 만들어 놨다라는 기준이 되죠. 그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음봉이 떨어지고 났을 때 못해도 이 중간값은 한번 찌르고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 밀리더라도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되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온다. 그죠? 그럼 얘는 그 중간값을 뚫고 몸통으로 감쌌어요. 내일 혹여나 음봉이 떨어질지언정 얘는 이 밑에 있는 바닥 16,500원을 이 단기간에는 이탈 안 할 확률이 높아요. 즉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오면서 19,000원대나 이 2만원대 부근 2만원대 부근까지 한번 확인을 하고 거기서 밑으로 내려갈 거냐 밑으로 쏠 거냐 아니면 횡보할 거냐 거기에 대한 기준이 나와요. 여기서 횡보하면 그 횡보하는 자리가 18,000원 위에서만 횡보를 해주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올라오면서 여기 고점 확인하러 간다. 고점 확인하러 간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거는 방향 잡으시면 돼요. 자, 지금의 자리에선 단기적으로 꼭 내가 손절을 잡고 난 짧게 대응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17,000원 손절 잡으시면 돼요. 17,000원 종가상 어디 자리? 여기 윗꼬리 달고 밑꼬리 달았던 이 양봉 자리 그리고 주가를 올렸다가 눌렀던 자리가 16,000원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고점 만들었던 자리 요런 자리 위에서 지켜주면 한 번 더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는 기준이 되니까 뭐 내일 당장 여기를 지켜주면 좋지만 못 지킬 확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지켜줄 수 있는 자리가 어디? 17,000원에서 16,800원 정도까지예요. 16,900원이다. 그럼 17,000원이겠죠? 이해되시죠? 17,0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17,000원 자리가 단기적으로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주가는 다시 한 차례 올라온다 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뭐 먹고 튄 자리는 없어요. 이해되셨죠? 빠르게 하니까 빠르게 지나갈게요. 뭐 방향성에 대해서만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으니까 한국알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웰크론. 자, 웰크론 오늘 저 마스크 관련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이재명 도지사분이 요새 핫한 월클이죠. 월클. 이제 대선 그 주자 2위에서 뭐 1위까지도 한번 치고 하면서 월클이에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영웅이 된 사람이죠.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운빨이 받는 사람. 그죠? 뭐 다 죽을 것처럼 밑바닥 치다가 결국 상장 폐지 부근까지 갔다가 결국 회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생하면서 상한가 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재명 씨죠. 이재명 씨가 오후에 경기도 마스크 뭐 외부인이든 내부인이든 마스크 무조건 써라 행정명령으로 내리면서 마스크주들이 더 급등을 했어요. 뭐 오전에 살짝 올라와 있다가 당연히 코로나가 창궐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늘어나면서 마스크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부각이 됐다가 그럼으로써 더 확 튀어 올랐어요. 튀어 오르면서 오늘은 뭐가 웰크론이 대장을 했어요. 결국에는 처음에 대장 누구였어? GH 신소재였죠. 근데 얘는 이 주포가 장난질을 너무 많이 쳐요.
훅 올랐다가 훅 뺐다 훅 올랐다. 이게 가볍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볍고 뭐 외놈들이랑 물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훅 밀어갖고 손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금세 또 올려놔요. 빼는 것도 쉽고 올리는 것도 금방이다. GH 신소재 예전부터 그랬죠. 걔는 뭐 5분이면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이라. 아무튼 걔가 대장질을 하다가 거진 상한가 찍고 나서부터 웰크론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모나리자, 50 그리고 KM이 사실 대장이죠. KM이 사실 실적도 제대로 나오고 마스크 중에 대장인데 그동안 많이 밀리신 분들만 오늘 주가 상승을 한 거예요. 많이 밀리신 분들, 그만큼 많이 밀려서 물려 계셨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대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자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웰크론도 그렇고 모나리자도 나쁘지 않는 것 같고 모나리자 나쁘지 않고 50만 좀 뭐 50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GH가 음악 병실 관련주예요? 근데 GH가 예전에 마스크로 움직였는데 처음에 움직였을 때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건가? 예전에는 GH 신소재가 마스크로 움직였거든요. 처음에 굉장한 상승을 할 때 요런 자리 상승을 할 때 이 마스크로 움직였던 거거든요. 이게 뭐 아무튼 얘도 나쁘지 않나요? 아무튼 웰크론 보면 자 웰크론 어찌됐든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 내에서 장난질을 하다가 모나리자하고 50은 좀 하락을 했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물량을 확 넣으면서 장 막판에 땡겨다 놓은 그림이긴 한데 자 월봉으로 보면 추세가 좀 애매하긴 해요. 추세가 애매하긴 하지만 거래량이 월봉 주봉으로 볼까? 주봉 일단 8,800원 정도 8,700원에서 8,800원 정도까지는 못해도 한번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해요. 얘가 내일 갭을 어떻게 뜰지 모르겠어요. (9,000원대) 9,000원대 (9,000원대에서) (9,200원) 좀 애매하네요. 뭔가 좀 애매해요. 상한가를 싹 가버리고 나면 자리가 좀 애매해요. 일단 뚫었다라는 건 강한 자리인 건 맞는데 일단요 얘가 내일 시가가 8,350원을 기준 잡고 8,350원을 기준 잡고 그 위에서 뜰 거냐 밑에서 뜰 거냐의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밑에서 뜨면 8,350원 부근 8,350원에서 8,500원 부근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털어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8,500원이면
요정도 자리까지 되겠네요. 요정도 자리. 8,500원 부근에서 밑에서 시작을 하면 이 위에서 한번 털어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면 어디 9,000원까지는 다이렉트로 쏠 확률이 높다. 높다. 대신 시가가 내일 9,000원 위에서 시작해서 9,200원을 넘어서면 9,500원에서 만원까지 볼 수 있는 자리 나와요. 대신 9,000원에 시작하면 9,200원을 넘어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 눌린다. 8,700원 정도 혹은 8,500원까지 하면 밀릴 확률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밑골이 달고 다시 한 차례 이런 그림을 만들 확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상한가를 안착을 하고 나서 깨지질 않거나 오전에 아예 안착을 했다. 그러면 10% 15% 뜰 거다라는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데, 얘는 거의 장 막판에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장 막판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갭 자체가. 그래갖고 시간에 그래서 물량을 더 모으려고 장난을 친 건지, 아니면 뭐 그러려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하도 위에 그냥 위아래로 흔들어댔던 자리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매물이 좀 있던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물량을 위아래로 흔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정도 기준으로 잡고, 그래서 8,350원 위를 잡으면 요 정도 자리가 되겠죠. 여기 8,350원 위면 여기 위에까지 한번 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넘어서서 지지되면 9,000원 혹은 9,500원까지는 한번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일 갭자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진행을 할 거냐에 따라서 좀 더 튈 거냐, 아니면 그냥 한번 눌렀다가 얘는 지금 다시 혹여나 눌렸을 때 7,000원 정도만 지지를 해주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8,000원에서 8,500원까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거냐에 대한 기준이에요.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장 후반에 얘는 이 위에서 갭 살포시 뜨고, 만약에 그대로 쳐 밀리면 한번 누른다. 한번 누르려고 밑골이 계속 달아놨죠, 이 새끼. 한번 눌렀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려고 밑골이를 계속 만들어 놨어요. 이 안에서는 지지를 한번 하겠다라는 기준인 거죠. 이 안에서는 혹여나 밀리더라도 지지를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겠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혹여나 내일 갭이 거진 안 뜨면 요 8,000원부터 넘어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8,000원 넘어서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8,350원에서 8,500원 부분까지도 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8,350원을 기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오늘이 8350 빼기 7600 750원 딱 10%네요. 10%. 그죠? 거진 9% 10% 갭 뜬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9%나 10% 정도 갭이 뜨면 8,500원대까지 일단 봤다가 거기를 넘어서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9%나 10%까지도 못 뜨면 한 2, 3% 뜨면 8,000원에서 8,300원대를 넘어서는지를 지켜보셔야 되는 관점이에요. 애초에 그냥 9,000원을 넘어서 시작을 하면 9,200원을 넘어갈 거냐, 그 관점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굳이 여기서 뭐 미친듯이 날아갈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한번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다시 가면 갈지언정 여기서 뭐 이지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뭐 요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라. 자, 세 번째 S맥. 자, 오늘 S맥
S맥이 머리를 좀 들었었어요. 기존에 S맥 제가 차트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던 자리가 S맥 얘는 뭐한다? 1,500원을 넘어서야 그때부터 시세 분출이 한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자리가 오늘 나왔어요. 1,500원을 넘어서면서 시세 분출이 한번 오늘 나왔다. 오늘 나왔는데 조금 애매하게 나왔죠. 한 1,700원 부근에 대한 저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그래도 살포시 넘기고 1660원이네요 1660원에 대한 저항을 살포시 넘겼다가 밀렸어요. 1700원까지 차라리 찍고 밀리는 게 좀 더 나을 뻔도 했는데 좀 밀렸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사실 1800원대까지 한번 열려 있거든요. 1800원에서 1880원 혹은 1900원 정도까지 그런 자리까지는 한번 열려 있는 놈이긴 한데 1900원이면 대충 요 정도로 잡을게요. 요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열려 있는 놈이에요. 열려 있는 놈이긴 한데 오전장에 좀 시세를 내다가 오후장에 지수가 밀리고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1600원대부터 쭉 밀어갖고 1355원까지 밀렀다가 이때는 누가 결국에는 저거 뭐 투매가 나온 거죠. 한 번에 훅 밀었다가 누군가도 사지도 못하게 훅 당겼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훅 당겼던 요런 자리가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요런 자리가 뭐가 돼? 지지가 된다. 그죠? 1420원이 이제는 꼭 지켜줘야 될 뭐 지지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1420원인데 그냥 좀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1440원이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들고 가셔도 돼요. 좀 더 봐라. 못해도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봐라. 1740원에서 1770원까지 지금의 오늘의 고점은 뭔가 애매한 자리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정도 수급이 들어왔다가 수급이 좀 빠지면서 지수가 빠지니까 그냥 다들 1700원에 1700원이 라운드 피겨값일 테니까 1700원에 물량이 막 쌓여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던진 거예요. 그냥 막 던진 거야. 한두 명이 던지다 보니까 우르륵 쏟아진 꼴이 된 거죠. 그렇게 보여요. 어찌 됐든 간에 이 혈장 관련된 애들이 그렇게 시세를 못 냈어요. 시노펙스하고 녹십자, 홀딩스, 뭐 우선주 그런 애들 말고 랩셀, 그 다음에 MS 그리고 이 S맥 요런 애들이 사실상 시세를 크게 못 냈어요. 그나마 시세 낸 게 일신바이오 그리고 시노펙스죠. 근데 시노펙스는 혈장 말고도 다른 걸로도 엮여 있어서 그게 조금 더 시세가 강하게 나왔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이 종목도 이 144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차례 올라온다. 한 차례 올라올 때 요런 자리 1600원 1600원에서 1650원 정도 1600원에서 1650원 정도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전고점 확인하고 요런 자리까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요 자리 넘어가면 요런 자리 보러 가는 자리가 나오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대신 1600원에서 1650원 꼭 확인해라. 이 자리를 그냥 맞고 밀리면 또 다시 횡보한다. 얘. 또 다시 횡보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시간이 필요한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지금의 뭐 주봉으로 볼까요? 월봉이 좀 애매해서 자 주봉 같은 경우도 위에 장기평선을 계속 뚫었다가 밀려요. 그러면서 최소 요정도 거래량이 터져야만이 이 자리를 넘어서요. 여기도 요정도, 여기도 요정도, 그 이에 반 정도 자리는
올라오다가 뭐 다 이 안에서 처맞고 밀린다. 그런 자리에 위까지, 그러니까 이 밑에서 윗골이 달았던 자리까지 딱 버텨준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위로 내려가기보다 위로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거죠. 1,500원 위로 못해도. 그래서 제가 항상 1,500원을 넘어서서 지지가 나와야 얘는 슈팅이 한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런 자리 위로만 올려다 놓고 지지를 받아야 그 다음 물량을 받아먹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이 윗꼬리를. 즉 이 자리부터 전개, 즉 1650원 위부터는 누군가 계속 밀어댄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양봉이 터진 자리가 여기죠. 1600원 1585원 정도네요. 1585원 거의 1600원. 그러니까 1600원 위로만 넘어가면 뭐한다? 누군가 던진다. 그 점, 이거에 대한 매물 소화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기준인 거죠. 그럼 한 번 더 올라올 때 이거를 바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찌라시빨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1600원에서 1650원 정도에서 맞고 밀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1500원 위에서 지지를 해주면 그 다음에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뭐 지금 자력이 나쁘지 않다. 1440원 혹은 142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요 종목에 대한 추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는다. 그죠? 아직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뭐 이렇게 추세를 잡았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뭐냐 이렇게 추세를 잡았을 수도 있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는 뭐한다? 아직도 살아는 있다. 그죠? 그러니까 1440원 웬만한 말했고 1420원이 딱 그런 밑바닥 자리예요. 분봉상에 뭐 나왔던 자리? 지지 나왔던 자리.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자, 코리아 서키트. 자, 최근에 좀 시세를 냈다가 지수가 빠지면서 코로나까지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까지 나오면서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오전에 좀 땡겼다가 결국에는 8%로 마감을 했네요. 마감을 했고, 자, 지금의 자리로 보면 얘는 기존부터 어느 정도 이 회사 자체가 DH님이 D님인가? 자, 회사 자체가 그래도 끼는 있는 종목이다. 예전에 차트 분석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래도 뭐다? 추세는 아직 하방이다. 그죠? 추세는 아직 하방이다. 이 상방을 넘어서지 못했고, 대신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거는 이 하방의 중간값 위에서 지지받고 있었다라는 기준인데 그 지지를 이 중간에 중간값을 또 한번 깼죠. 그죠? 그러면 한 차례 더 내려올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만원대까지. 만원대까지는 한 번 더 내려올 수는 있다. 내려올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다시 올라올 때 요런 13,000원대에서 맞고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야 얘는 뭐다? 안정적이다라는 개념인 거죠. 자, 다시 한번 그어볼까요? 자, 이렇게 긋고 바닥 긋고 여기 중간값 긋고 그 중간에 중간값을 또 그어보고요. 그죠? 중간에 중간값 그어보고, 그럼 여긴 깨져서 내려왔으니까 이 중간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오늘의 종가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의 자리에서도 지지만 되면 한 차례 더 올라올 수는 있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대신 이 자리를 깨면 어디? 만원대 부근까지는 한번 내려앉을 수 있다. 11,000원에서 만원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일봉상에 돌아와서 자, 이제 흐름을 잠깐 보면요, 주가를 올려놓고 누르고 다시 한 차례 올렸다가 누르고 저점을 살짝 높였고 흐름이 좀 만드나?
다시 고점을 높였다가 누르고 그 다음에 고점이 올라왔는데 이 고점을 못 넘겨요. 그러니까 한 차례 더 누르고 그러다가 올라오면서 이 고점을 넘어서면서 이 고점까지 다이렉트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나서 눌렸을 때 어디?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니까 한 차례 더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급등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매물은 정리를 못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빠졌다가 한 차례 올라와서 여기 기존에 있던 요런 자리, 그러니까 눌렸던 자리까지 한번 올렸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요런 그림이 어떻게 보면 요런 자리의 그림이 지금의 요런 자리의 그림이 될 수가 있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패턴은 비슷하다. 고점 하나 있고 고점 하나 있고 눌렀다가 시세를 한번 내고 시세를 한번 내고 그리고 다시 눌렀다가 눌렀을 때 저점 높였고 저점 높였고 그리고 나서 상승해서 이 고점을 넘어섰다. 그죠? 넘어서고 올려놨다. 요 정도 자리겠네요. 요 정도. 요 정도 자리겠네요. 딱 요 정도. 요 정도가 요 정도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한번 눌렸을 때 이 저점을 깨지 않았다. 여기서 지금 눌렀을 때 이 정도의 이제 여기에 대한 저점을 깨지 않으면 한 차례 여기에 대한 상승이 더 남았다라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이 패턴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남은 거예요. 즉 이렇게 보더라도 여기서 주가 올려놓고 누르고 주가 올려놓고 눌렀을 때 저점을 올렸죠.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이렇게 나왔죠. 그럼 지금의 자리도 고점 올려놓고 저점 만들어 놓고 상승 나오고 다시 눌렀을 때 요 자리보다 높다라는 기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죠. 많이 밀려도 요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12,000원 12,000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웬만하면 그 위에서 12,200원 최소 12,200원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아까랑 같은 패턴이 한번 나오겠죠. 이런 패턴 저점 올라가는 패턴. 그래야 얘가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이렇게 한 번 더 쏘고 뒤지든지 아니면 더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한다는 기준이겠죠. 그죠? 요런 게 하나의 그냥 패턴이에요. 차트를 보는 거에 우리가 차트를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사람도 사람 외모를 보거나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하고 내가 3번, 4번, 5번 만난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게 달라요. 말 그대로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속에 있는 마음도 쉽게 꺼낼 수 있는 거고 왜? 몇 번 만났으니까. 그러면서 농담도 따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 뭐랄까요? 이 불신 같은 게 없죠. 자주 만난 사람이고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근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약간의 불신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이런 얘기 했을 때 얘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다.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것처럼 차트도 사람의 얼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봤을 때 얘는 눈이 짝 찢어졌네. 얘는 입꼬리가 올라갔네. 얘는 좀 바람기 있겠다. 얘는 눈이 짝 찢어졌네. 얘 성격 있겠다. 얘는 코가 들창코네. 얘는 돈이 좀 세겠다. 그런 것처럼 차트 보면 얘는 어쩌겠다 저쩌겠다. 얘는 잘생겼는데 그 쌍꺼풀 한쪽이 삐꾸네. 얘는 별론데 성격이 좋네. 그러면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처럼 차트도 매한가지거든요. 그런 차트의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패턴이 있다. 차트에도. 그런 패턴대로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기준을 만들면서 이 차트 분석을 하면 재밌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고 있다라는 기준인 거니까 얘는 요런 자리만 밑으로 깨고 내려앉지 않는다면 한 차례 더 올라온다. 그게 16,000원 정도가 될지 고점을 뚫고 올라갈지 거기에 대한 기준은
조금 더 봐야 된다. 일단 15,000원대 16,000원대에서는 무조건 한번 올라왔다가 분명히 한번 눌릴 거다. 여기서는 이대로 뚫고 날아갈 만한 그런 종목 같진 않고, 한번 올라왔다가 눌렸을 때 다시 이제 이런 윗자리 13,500원 그런 윗자리에서 혹은 14,000원 이런 자리에서 한번 지지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올라온다. 그러면서 전고점을 볼 거냐 아니면 그냥 주저앉을 거냐, 뭐 그런 기준이 나오겠죠. 뭐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모양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쭈루루룩 빠지고 여기서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누르고 그 다음에 쭉 올라왔다가 누르고 그러면서 고점을 높여간다라는 거죠. 저런 모양이 여기서 한 번은 나와줬어야 되는데 금요일 월요일 패턴이 나오면서 코로나 어쩌고 연휴가 끼면서 요런 게 좀 나왔어요. 흐름을 좀 바꿨죠. 이제 이런 자리 지켜줘야 된다라는 기준인 거죠. 못해도 13,500원 위로는 빠르게 올려다 놔야 돼요. 얘는 올려다 놔야 된다. 올려다 놔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림이 안정적이고 고점을 넘길 확률이 높다. 왜? 구름대 상단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 혹은 이탈을 하더라도 이 하단 13,500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 차례 무조건 올려놔야 된다. 그래서 이 13,500원 위로 횡보를 하든 아니면 슬금슬금 기어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고점을 넘길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제넨바이오. 제넨바이오가 시세를 굉장히 많이 내긴 했어요. 기존에 요 자리에서부터인가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차트 괜찮다, 나쁘지 않다, 얘 좀 시세를 내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요 자리 위부터는 제가 언급을 전혀 안 했어요. 전 여기서 일단 털고 나왔거든요. 언급을 전혀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코리아 서킷 보듯이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얘는 한번 눌렀다가 다시 갈 수는 있어요. 다시 갈 수 있는데, 이 차트 그림 보면요, 이 그림이라는 게 재밌는 게, 여기에 이렇게 음봉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죠? 음봉이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봉이 두 개 나오고 양봉이 하나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음봉이 하나 나오고 양봉이 하나 나왔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음봉이 하나 나오고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그죠? 다 이 양봉 위에서 뭐 했다?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한 차례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중요점. 그게 뭐냐? 중요점 모르시죠? 중요점이 뭐냐? 캔들의 길이가 갈수록 뭐한다? 짧아진다. 양봉의 길이가 요때랑 요때보다 요때랑 크게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도 요때가 요때보다 길었고, 그리고 요때보다 요때가 짧아요. 이게 요때가 요때보다 길었고 요때보다 요때가 길었어요. 갈수록 짧아지죠, 봉이. 몸통의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즉 매수세가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매수세가 약해진다. 그리고 윗꼬리에 대한 길이가 길어지죠, 몸통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다 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저는 일단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양봉 몸통 길이가 달라진다라는 거 정리를 했는데, 어찌됐든 신고가 부근까지 한번 갔다가 밀린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밀릴 때 얘는 기존에 그러면 요런 자리 3,080원 딱 이 고점이죠. 3,080원이 1차 지지라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내려왔을 때 2차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3,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2850원이에요. 기존의 패턴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요렇게 시세 한번 내고 눌렸을 때 요런 자리 혹은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서 한 차례 올라왔거든요. 눌렀다가 한 차례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고점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첫 밀렸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림의 때니까 요런 자리에서는 뭐가? 지지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지지가 굳이 여기까지 내려앉히지 말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올 때 이 고점을 갱신하는 그림이 안 나오면 뭐한다? 내려앉는다. 그러나 고점이 살포시라도 뚫고 올려다 놓고 저점에 올라가면 뭐한다? 뚫고 올라간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월봉상에도 일단 저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털고 나가야 되는 게 일단 단기적인 거는 맞는 거고,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 기존의 거래량 대비해서 뭐 중간에 유상증자가 나왔는지 전환사채가 엄청나게 발생이 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때 한번 분출을 했던 이런 자리 이후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왔다. 그죠? 바닥에서. 그죠? 요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눌릴 수는 있을지언정 밑으로 쳐 박을 확률은 적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러면 이제 월봉은 뭐다? 시작이 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좀 많이 이렇게 하락한 자리가 있으니까 요런 자리는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축축축축 나중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뭔가 이슈만 제대로 잡으면 그 전에 뭐 요런 자리에서 한번 걸리겠지만 올렸다가 눌렀던 자리,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매물이 된다. 요 자리 하나, 그 다음이 요런 자리 하나, 요런 자리 넘기면 요런 자리까지, 요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 자리예요. 어디까지? 요런 자리까지는. 그죠? 시세를 좀 한번 크게 낼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보여지곤 있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일단 먹고 튈 자리는 튀어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먹고 튄 거고,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올 때 요런 음봉 나왔던 밑꼬리 자리 2850원, 그럼 아까 일봉상에 2850원 마지막 지지 라인 말씀드렸죠? 그런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와주면 얘는 좀 이 자리에서 횡보나 박스권이 좀 나올지언정 다시 한 차례 올라올 수도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단시간 안에 뭐 다음 달이든 이번 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에서 이제 위에 있는 이평선들이 밑으로 깔리고 단기평선 위로 올리면서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여기서 버티면서 이평선을 기다릴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눌러놓고 이평선을 빠르게 만날 거냐의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위에서 버티는 그림으로써 이평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뭐다? 더 강하다라는 거겠죠. 강하다. 내려앉으면 좀 약하구나. 그래도 나쁘진 않겠구나. 그죠? 그렇게 많이 내려오면 요런 자리 2,600원대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2,600원에서 2,7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지만, 웬만하면 2,850원 안에서 그냥 요렇게 내려앉지는 않을 거예요. 요렇게 내려앉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요런 자리, 지금 오늘의 자리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더 내려올지, 그런 기준에서 내려왔다가 요런 그림을 한번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박스권인 척 해놓고 그 박스권 위가 3,000원, 3,1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안 나오고 밑에서 지지하면 요렇게 버티는 척 하다가 한 차례 누를 거예요. 그냥 한 차례 눌렀다가 다시 올리는 뭐 그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 시장이 좀 반등하는 하루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건데, 그런 분들 소주 한잔 드시고
훌훌 털고 내일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편한 밤들 되시고 내일 시장 잘 대응들 하세요.